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을 제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서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접지의 목적. 자, 접지에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번에 다루는 부분은 이 중성점 접지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간략하게 이 접지라는 것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직접 접지와 비접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직접 접지 그러면 이제 Y결선 기준이죠. Y결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접지는 델타 결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직접 접지, 비접지, Y결선, 델타 결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전기 전 과목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전력공학에서만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소호 리액터입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요 놈에 이제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 일단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이제 7장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촬영을 이제 할 거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 자, 회로부터 이제 들으면서 이 전력공학까지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접지가 뭐다라는 거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회로에서도 보통 3, 4회로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접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주로 접지하고 관련돼서 밀접하게 나오는 과목은 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 과목에서 분산돼서 이제 접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접지의 개요를 좀 보자면,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변압기 전로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법규 쪽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만 일단 구별을 할게요. 변압기 전로 접지라고 해서 변압기 2차 측 임의의 선 하나를 대지에다가 이제 묻어서 접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변압기 전로 접지예요. 요즘 이제 K시 규정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보통 얘네들을 TT 접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외함 접지가 있습니다. 변압기 전로 접지는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외함 접지는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외함 접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얘기하는 게 중성점 접지입니다. 자, 중성점 접지는 일단 기본 Y결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지로 묻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중성점 직접 접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압기 세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전압이 발생이 되면 대지로 방전해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로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보통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 또는 이상전압 방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하면 직접 접지, 안 하면 비접지인데, Y결선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접지하려고 쓰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보통 직접 접지 그러면 이 Y결선에서 이렇게 접지를 한 걸 얘기를 하고요. 비접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얘는 중성점이 없죠. 그러면 접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직접 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비접지 그러면 얘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비접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할 소호 리액터 접지는 뭐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다가 리액터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리액터를 갖다가 설치해서
선로상에 있는 이 C하고 공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없앴다. 지락 전류를 없앴다. 소호시킨다. 라고 해서 소리액터 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파트, 그 중에서도 다루는 거는 중성점, 직접 접지 또는 비접지, 안 하면 비접지. 그래서 크게 중성점 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 요렇게만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이 접지를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변압기 전로 접지는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요 놈에는 1종과 2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외함 접지는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 그리고 과거 2020년도까지는 법령상에서는 요 놈에 대한 게 3종과 특3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중성점 접지에는 직접 접지, 비접지, 안 하면 비접지니까, 그 다음에 소우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직접 접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이상전압 방지, 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지의 목적은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 보통 실기 때 제가 첫 수업 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지 공사의 종류는 이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의 99.9%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종, 2종, 3종, 특3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접지 공사의 종류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KC 규정이 이제 들어왔죠? KC 규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마 법규 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대부분 나올 텐데, 접지 공사를 어떻게 종류로 이제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법령상에서 구별되는지 요거를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접지의 목적 기본적인 거는 요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형 3상 송전선에서 보통의 운전 상태인 경우 중성점 전위는 항상 얼마냐 라고 했는데, 중성점 전위는 여기를 얘기하죠. 벡터합 제로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벡터합 제로가 되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상분이라고 부르죠. 영상분.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 66kV, 66,000V 평형대칭 3상 송전선의 정상 운전 시 건전상의 대지전위. 자, 건전상의 대지전위는 뭘 얘기하느냐? 상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전압.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성점, 우리 Y결선을 기준으로 할 때 루트 3 VP 꼴 VL 이렇게 되고, 지금 쟤는 상전압. 죄송합니다. 66은 성간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지전위는 상전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66,00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접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성점 접지는 이상전압 방지. 정답 4번. 자, 4번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1번 이상전압 발생의 억제 맞죠? 선로상에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대지로 방전을 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선로의 안정적 운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자, 중성점을 접지를 하게 되면 직접 접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평상시와 확연하게 다르다. 확연하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보호개전기나 이런 것들이 동작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송전 용량과 관계가 없죠. 보내주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자, 요 문제는 신규정, KC 규정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자, 접지 시스템의 종류가 아닌 것. 접지 시스템은 개통, 보호, 필해 시스템 접지를 개통 시스템, 접지라고 이제 접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합 접지라든가 이제 다른 것들은 시설에 따른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요런 내용들은 이제 법규 쪽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지 목적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접지나 비접지 요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